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료의 요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수 분포표에 대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죠. 이 도수 분포표는 뭐예요? 주어진 자료의 일반적인 분포를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분포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포만 가지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자료를 요약해서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중심 위치의 칙도입니다. 그래서 분포의 특성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그러한 기법이죠. 중간이 어딘가 요걸 찾아내는 게 바로 요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중심 위치의 칙도. 그리고 또 산포의 칙도도 있어요. 얼만큼 고르게 또는 널리 분포되어 있는가 요거를 찾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산포의 칙도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 위치의 칙도도 있네요. 이 특정한 자료값, 자, 우리가 쭉 골라낸 것 중에 요거 하나, 요놈, 아니면 내 성적을 가지고 전체 성적과 비교했을 때 내 성적이 어디 정도에 속하는가 요런 것들. 그러니까 특정한 자료값이 주어진 자료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거를 표현하는 것, 요걸 우리가 상대적 위치의 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자료의 요약 중에서 중심 위치의 칙도부터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평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뭐로? 값의 개수로 나눠주는, 즉 여기 표현된 것처럼 모든 값들, 이건 관측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쭉 어떤 분포들을 다 더한 값들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x1, x2에서 모든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줘요? 그 개수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뮤라고 표현을 했죠. 모평균. 그래서 n분의 1에 i가 1부터 n까지 xi, 결국 이 위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부터 n까지의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썸메이션이죠. 그리고 뭐로 나눠줬어요? 그 개수인 n으로 나눠준 거. 요걸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전체 집합에 대한 통계값이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있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표본을 뽑았을 때 거기에 대한 평균, 요건 우리가 x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i는 1부터 n까지 모든 그 값들을 다 더해서 뭐로 나눠줘요? 개수로 나누어주는 것. 요게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수, 가운데 위치한 값. 자, 만약에 n이라는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그게 홀수계의 값이다 라고 할 때는 요거 n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눠준 요거 번째 자료값을 우리가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 얘기를 하죠. 요렇게 A1부터 A5까지 5개의 값이 있다. 그럴 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 여기서는 A3가 되겠죠. 요걸 중앙값이라고 얘기해요. 평균값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모든 합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어 준 거였지만 이 중앙값은 작은 값인 A1 쪽에 왕창 몰려 있을 수도 있고 큰 값인 A5 쪽에 왕창 몰려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놈을 뽑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짝수계일 땐 얘기가 달라지죠. 그게 두 번째예요.
n이 짝수계라면 요건 2분의 n번째 가운데 오는 놈, 그 다음에 2분의 n하고 그 다음 번째 2분의 n 플러스 1 요거의 두 개 값을 평균해서 구해요. 즉 A1부터 A6까지 쭉 6개의 어떤 값이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홀수계라면 가운데 것만 뽑아내면 가운데에 위치한 놈이 되겠지만 짝수계니까 두 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놈을 평균해 가지고 중앙값을 또는 중위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있네요. 모드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건 가장 많은 빈도를 갖고 있는 수. 요거를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료 중에 가장 많은 값이 나오는 값이 최빈값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죠. 예제 1번입니다. 자, 어느 회사 10명의 직원의 월급을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답니다. 이럴 때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라라는 그러한 문제네요. 자, 그래서 10명의 월급을 쭉 봤더니 단위가 만원이네요. 자, 80만원, 90만원, 120만원, 110만원, 130, 150, 100, 120, 100, 500. 와, 여기하고 여기는 6배가 넘는 그런 봉급을 받네요. 예. 뒤집어 얘기하면 이 월급을 받는 사람 하나 그만두면 이 월급을 받는 사람을 6명 뽑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예. 한번 보죠. 중앙값과 최빈값. 우리 앞에서 나온 그 개념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을 알아보고요. 중앙값을 알아보고 최빈값을 알아볼 겁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요? 자, 여기 X바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는 10명 이외의 직원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샘플 조사한 거로 표현한 거네요. 즉, 표본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예, 맞아요. 시그마로 해서 모든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줬죠. 그래서 80 더하기 90 더하기 120 더하기 110 더하기 130 이거 다 안 읽을게요. 예, 위에 500까지 쫙 이 10개를 다 더한 다음에 10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평균 월급은 1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번에 중앙값을 찾아볼게요. 중앙값은 그냥 그대로 가운데 끼어 있는 값이에요. 중위수라고도 표현했죠. 이렇게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또는 반대로 소팅을 해서 즉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요 월급을 받는 값을 크기별로 쭉 다시 나열을 하면 80 다음에 90 다음에 예, 여기 100이 두 개가 있죠. 요 100, 101로 오고 110, 120 또 두 개네요. 여기 그 다음에 130 있고요. 150 있고 500 있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이 중앙값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놈. 자, 이게 홀수이면 가운데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찾지만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요 두 놈이 되겠네요. 예, 그럼 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중앙값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110과 120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115. 요게 중앙값이에요. 평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 이건 뭐예요?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쵸? 그러면 위에서 보니까 요 100짜리 둘 있고요. 120짜리가 두 개네요.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최빈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료의 요약 중에서 산포의 측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범위, range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예, 범위. 이걸 우리 R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료의 최대값 빼기 자료의 최소값. 우리가 앞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계급값을 구분한 적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이걸 우리가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위수가 있죠? 4분위수. 예. 말 그대로 4개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quarter 해가지고 Q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Q3라고 한 거는 세 번째 Q값. 즉, 우리가 농구에서도 이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라는 표현 쓰죠. 3쿼터에 해당되는 거, 즉 자료를 쭉 나열했을 때 75%에 해당되는 위치,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75번째 자료값, 즉 75%에 해당되는 값이 Q3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Q1은 뭘까요? 예, 첫 번째 쿼터죠.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25번째, 즉 25%에 해당되는 자료값을 Q1이라고 써요. Q2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중앙값이니까요. 다른 말로 중위수라고 표현했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Q3가 여기 75%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설명한 Q1이 여기 2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앞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이거 전수조사, 즉 모 집단에 대한 통계값이네요. 그래서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n분의 1에 i가 1부터 n까지 xi-mu의 통째로 제곱, 요렇게 썼어요.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그마 제곱은 분산, 요거 제곱 띄워버리면 즉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여 있는 mu, 요거는 뭐예요? 기대값 또는 평균,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기억나죠? 앞에서 우리 6장에 있었죠. 기대값과 분산 부분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혹시 완전히 기억이 나질 않으면 잠깐 여기서 스톱을 하고요. 6장에서 참고를 하고 다시 넘어오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모분산. 자, 그럼 이제 모분산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별되는 개념인 이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분산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S제곱으로 표현했었어요. 기억나죠? 예, S제곱은 어떻게 썼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N-1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모분산은 N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N-1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다 똑같죠? i는 1부터 n까지의 xi-x의 바의 통째로의 제곱. 자, 비교할 게 두 개네요. 일단 여기는 대문자 n분의 1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n-1분의 1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값을 여기는 mu라고 표현했고, 왜? 모집단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값을 x바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n 대신에 n-1이 사용된 이유가 뭐예요? 예. 이 s의 제곱, 이 기대값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 요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좋은 추정량이기 때문이에요. 이 추정량에 대한 얘기는 우리 뒤에 가서 다시 그 검정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룰 테니까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분산을 구했으니까 이번엔 표준 편차를 뽑아 봐야겠네요. 예, 모 표준 편차 요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건 시그마예요. 예, 시그마가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이 분산. 앞에서 했던 개념이죠. 요건 어떻게 쓸까요? 단순히 앞에 거에 루트를 씌워준 거, 즉 제곱근을 구한 게 바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했고, 루트에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평균값 mu의 통째로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요거하고 다시 우리가 비교해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요? 예, 요 위에 표본 분산이 s의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을 띄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s라고 쓰면 루트에 n-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통째로 제곱이다. 역시 n 대신에 n-1이 들어간 것도 같은 의미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또 풀어보죠. 자, 어느 회사에서 앞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10명의 직원의 월급을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았답니다. 여기서 4분의 수의 범위와 분산을 구하래요. 자, 이거 지문 똑같으니까 다시 읽을 필요 없겠죠? 제일 먼저 범위부터 찾아볼까요? 범위는 뭐예요? 자료의 최대값에서 자료의 최소값을 빼준 거를 우리가 범위라고
정의를 했어요. 레인지. 그럼 제일 큰 놈은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50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80만 원. 그럼 범위는 얼마가 돼요? 42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4분의 수를 택해 볼게요. 순서대로 우리가 쭉 나열했을 때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80, 90, 100, 100, 110. 그 다음에 120, 120, 130, 150, 500.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10개를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순서대로 표현한 다음에 두 개로 뚝 끄는 거예요. 중간값에서. 자, 그럼 또 4분의 수는 여기에 반, 또 여기서도 여기에 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1 한 거는 처음 반의 중앙값. 예, 요 놈을 찾으면 될 거고요. 그래서 1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Q3는 뭐예요? 나머지 반의 중앙값이죠. 그럼 어떤 놈? 요 놈이에요. 결국 그래서 Q3는 13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네요. 4분의 수가 이렇게 Q1과 Q3를 정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4분의 수의 범위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범위는 아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던 거죠. 그래서 130이라는 큰 놈에서 100이라는 작은 값을 빼주면 30. 요게 4분의 수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구했어요. S의 제곱. 여기서도 시그마가 안 쓰이고 S가 쓰였다는 거는 이 회사의 직원이 10명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 많은데 10명을 샘플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 안 하고 S의 제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n-1분의 1 요게 달라진다 그랬죠. 예, 만약에 모집단이었다면 요게 n분의 1 하고 이 n도 대문자로 썼을 거예요. 하지만 샘플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대문자 n 대신에 소문자 n-1 요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달라졌죠. xi-x바의 제곱. 예, 평균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모두 10개예요. 그래서 10개 빼기 하나 분의 1에 이제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80 빼기 150. 150은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없지만 앞에서 구했던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값 90 빼기 역시 앞에서 구한 평균 150. 요거에 통째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맨 마지막 값까지 500 빼기 앞에서 구한 평균 150. 요거에 통째로 가로의 제곱. 요렇게 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산은 15,533이 나옵니다. 이 분산이 크다는 거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 값이 작다는 얘기는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세 번째 요약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예, 상대적 위치의 척도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0분위 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100등분하였을 때의 자료값을 100분위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 상위 몇 %에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죠? 그때 그게 바로 100분위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G값,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우리 앞에서도 쓰였죠. 이 뒤에 가서 우리가 통계를 분석할 때 이 G값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G값은 우리 앞에서 표준 척도라고 표현했던 적도 있었죠. 예, 그래서 어떤 자료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진 정도의 척도를 갖고 있는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 G값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요거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G는 어떻게 썼어요? 예, S. 요건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죠. 예, 시그마가 아니고 S가 들어간 거. 이거는 샘플이란 뜻이라는 거 감 잡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의 바. 역시 이것도 표본 평균이네요.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G값을 찾아가지고 요거만큼 우리가 쉬프트 해주면서 뭘 만들었어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었던 그러한 식이었어요. 아주 우리한테 고마운 식이었죠. 그래서 이항분포와 같이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분포를 연속으로 바꿔주는 식. 그게 바로 이 G값, 표준 척도를 이용한 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최비셰프 부등식이에요. 최비셰프 부등식.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했어요. 이 x의 값이 mu-ks보다 크거나 같고 mu 플러스 k
s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건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z-값, 즉 이 표준 칙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게 나타날 확률이니까 요거는 1-k 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앞에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필요한 용어들을 지금 나타난 거를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회사 10명의 직원의 월급 85, 100분위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지문도 똑같아요. 80, 90, 120에서 500까지. 자, 85, 100분위수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이 위의 표를 작은 값부터 역시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럼 80, 90, 100, 110, 120, 120, 130, 150, 500 앞에서 한번 나열했던 거죠. 그럼 85, 100분위수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가 지금 80%, 90%, 100%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85, 100분위수는 요 사이 값이 되겠네요. 130과 150. 그래서 요 두 개의 값들을 합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준 거, 즉 평균한 거. 그래서 130 더하기 150을 한 이후에 2로 나누어준 수. 그래서 요거 140이 85, 100분위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자료 요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료의 특성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챕터는 어려운 게 거의 없죠. 예,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통계 쪽으로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어떤 브릿지, 가교라고 생각하고 여기 기본적인 내용들은 완전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셔